의류 쇼핑몰 저 옹크트리 하긴 하던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던데 얼마 못 가서 무조건 망한다. 누가 요즘 보세 의류 쇼핑몰에서 옷을 사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말을 제가 딱 들었을 때 그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욕을 하고 뭐라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요렇게 하는 거는 감정적으로 폭발만 시키고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에너지를 거기다 다 쓰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랑 또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어떻게 했냐면 밤이든 낮이든 휴가든 아니든 1년 차든 6년 차든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계속해서 몰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대표님께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특강의 주제는 뭐냐면요, 내 안의 몰입 트리거를 찾아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은 진짜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실무적인 내용들 제가 광고라든지 광고 세팅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 뿌리가 잡혀 있어야 지속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저의 학창시절 얘기를 조금 먼저 해볼게요. 저는 어떤 아이였냐면 지는 걸 되게 싫어하는 아이였어요. 나이대가 30대 이상이신 분들, 30대 40대 되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꼭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도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대1로 대결을 하는 거예요. 종족이 3가지가 있고, 그래서 상대방이 항복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내가 상대방 건물을 다 부수면은 내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친구들이랑 할 때 질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옹크트리라는 아이는 지고 나면은 막 눈에서 눈물이 나려고 하고 막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더 연구하고 잘하려고 하고 오래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친구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하게 됐겠죠.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옹크트리 쟤는 우리 중에서 그래도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제일 잘하는 친구야 라고 인정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게 또 신기한 게요, 인정을 받으니까 또 더 열심히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게임을 했냐면 이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는 스타크래프트와는 다르게 RPG 게임이었습니다. RPG 게임. 어떤 캐릭터를 만들고요, 레벨을 올려가는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친구들 중에서 레벨이 제일 높고 싶어서 훨씬 더 게임을 오래 하고요, 진짜 페인처럼 밥도 컴퓨터 앞에서만 먹고 씻지도 않고 3일 동안 방에서 게임만 한 적도 있어요. 자, 이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셨었죠. 아들이 게임 페인이 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레벨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보시면은 메이플 스토리 내에서도 아이템을 막 사고 팔아가지고 게임 머니를 벌어들이는 장사라고 표현하는 이것들도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또 여기 장사에 꽂혀가지고 한동안은 장사만 계속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당시로는 한 캐릭터당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게임 머니의 한계가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게 얼마냐면은 21억 얼마였어요. 이거를 이제 메이플 용어로는 풀매소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저는 풀매소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정으로는 한 10몇 억인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와, 옹크트리 쟤는 30몇 억을 가지고 있대 하면 인정을 받았겠죠. 자, 그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더 게임을 열심히 몰입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격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질 것 같으면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못하면은 안 해버려요. 이 서든어택이라는 게임 아시죠? 제가 학창시절에 이것도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이거는 제가 잘 못했어요. 그래서 클랜전이라고 친구들끼리 팀을 형성해서 다른 팀하고 대결하는 뭐 그런 걸 했었는데 제가 잘 못하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야, 옹크트리 니 때문에 졌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뒤로 이 게임을 안 했어요. 그냥 공부도 사실 좀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공부를 조금 해봤는데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인정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공부도 사실은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재수라는 걸 하게 됐어요. 재수. 그럼 공부 안 하던 친구가 1년 빡세게 재수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아요. 물론 전보다는 공부를 잘 하게 됐지만은 결국에 제가 목표로 하는 뭐 인서울대학교나 이런 것들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성적에 맞춰서 저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되게 패배감, 좌절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돈은 돈대로 재수학원에다가 투자를 했지, 시간도 시간대로 날렸지. 친구들은 군대에 빨리 들어가거나 대학 생활을 즐기거나 할 때 저는 삭발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렇다고 결과가 어땠어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늦었다는 생각에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저는 이때 되게 큰 실패를 저는 경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요, 제가 수학과에 들어갔거든요. 입학을 하고 중간고사를 봤는데 재수할 때에 해놓은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상대적으로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있으면은 저한테 물어보고요. 그리고 뭐 과제 같은 것도 할 때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봐주고 저는 그거에 또 대답해주고 이렇게 되니까 또 더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경쟁 상대도 생기고요. 그 경쟁 상대한테 지기 싫어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제 라방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미국 CES라는 여기를 되게 우연히 갔다고 했죠. 여기 가서 누구를 만났다 했어요?
사업하는 친구들, 사업 친구들을 만났는데 저희 대학교, 똑같은 대학교예요. 사업하는 친구들 3명을 만났는데 이 친구들 만나고 와서 제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휴학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냈거든요. 그때 이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와, 너 진짜 미친놈이다. 실행력이 좋다.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그 말도 인정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저는 몰입 트리거로 작용을 한 거죠. 그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더 몰입하게 됐고요. 나도 그들처럼 억대 연봉을 달성할 거라는 마음가짐으로 사업에 임했어요. 그게 고작 6년 전입니다. 6년 전. 그래서 6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은 저는 실제로 억대 연봉을 달성했어요. 그리고 40명이죠. 40명. 40명 이상 되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튼튼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에 전부 답이 나와 있어요. 저의 몰입 상태 전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트리거라는 애가 존재를 했었다는 겁니다. 인정을 받으면은 몰입 상태가 작동을 했고요. 그리고 경쟁 상대가 생기면은 몰입 상태가 작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정이라든지 경쟁 상대라든지 이런 애들을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다 해서 몰입 트리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몰입 트리거만 알아낼 수 있으면은 그걸 의도적으로 작동시켜서 몰입을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몰입을 할 수 있으면 성장은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몰입 트리거가 전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저는 이전까지 저처럼 모든 사람이 인정받거나 아니면은 경쟁 상대를 인식하면은 몰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다 다른 몰입 트리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승부욕이 진짜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근데 제가 이전에 잘 몰랐을 때는 저처럼 인정받거나 경쟁을 하면은 다 몰입을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승부욕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그 경쟁이라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몰입 트리거가 없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도 분명히 몰입 트리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몰입 트리거라는 개념 자체를 의도적으로 알아내려고 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나의 몰입 트리거가 무엇인지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혹시? 난 어떤 상황에서 몰입을 극한으로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이 들이닥치면은 나는 몰입을 정말 잘할 수 있다. 이걸 알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이전까지 사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돌이켜 보니까 강의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인정을 받거나 경쟁 상대를 만나거나 이랬을 때 몰입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 몰입이 있으니까 성장이 따라왔다. 이거거든요. 아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 같은데 오늘 그걸 한번 끄집어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대부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다가 지치고 그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몰입 트리거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영상을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쓸데없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잘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 인생이 술술 풀립니다. 사업 인생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술술 풀려요. 제가 지금부터 10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이 질문에 OX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 몰입 트리거를 찾아내야 내가 진짜 몰입을 만들어낼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어렴풋이 머릿속에 떠다니고 있는 개념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정립시켜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OX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내가 경쟁자로 정한 사람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끓어오르고 이겨버려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O를 올려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경쟁이 싫고 경쟁 상대가 어떻든 간에 상관이 없다 하시면은 X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경쟁 트리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경쟁 트리거는요, 쉽게 말해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트리거가 되는 겁니다. 나보다 앞서 있는 누군가 혹은 비슷한 수준인데 한 발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 사람 내가 추월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몰입 모드가 작동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목표를요, 잘해보자가 아니라 저 사람을 반드시 이기자, 싸워서 압도해버리자, 짓눌러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해야 돼요. 그래야 속도가 붙습니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발견하는 순간 에너지가 폭발하는 거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순위와 서열에 민감합니다. 원시시대 때 보면은 먹이나 안전한 거주지나 그리고 옆에 있는 짝 이런 것들을 얻으려면은 경쟁에서 이겨야 했어요. 이게 유전자에 각인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경쟁 구조가 만들어지면은 평소보다 훨씬 더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 비교 대상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비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몰입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라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 이 비교 대상은요, 나보다 조금 앞선 사람으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멀면은 의욕이 꺾이고요. 너무 가까우면은 경쟁심이 약해지니까 딱 손만 뻗으면 잡힐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적절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렇게 한번 잡아보시면은 경쟁 트리거를 한번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누군가 나를 칭찬하거나 인정해주면 다음에도 더 잘해야겠다 하고 의욕이 확 생긴다. 자, 요거는 이제 인정 트리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인정 트리거는 타인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몰입 트리거로 작용하는 유형입니다. 한마디의 칭찬이나 한 줄의 코멘트나 심지어 짧은 잘했어 이런 한마디 있잖아요. 이런 한마디에도 그래? 그러면
이러면 더 잘해야지 하고 몰입 모드가 켜지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은 스스로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에게 성과를 보여주는 구조를 만들면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이 인정 트리거를 지금 거의 다 가지고 계신데 인정 트리거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저번 라이브 특강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SNS에다가 이거를 올리고 막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하냐? 내 팀, 내 편, 아내, 가족, 동료, 내 성장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인정 트리거를 활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카데미 대표님들은 저한테 개인톡으로 얘기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 심리가 뭐예요? 옹크트리에게 자랑했을 때 옹크트리가 또 칭찬을 해주고 그것을 또 알아봐준다면은 또 그게 원동력이 돼서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은 인정 트리거를 다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채팅창 보니까 거의 빠짐없이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인정 트리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왜 이럴까요? 이 인정이라는 거는 사회적 보상이에요. 인정을 받을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출된다고 해요. 물리적인 보상 말고 인정이라는 이런 심리적인 보상이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면은 그 순간 에너지가 풀로 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 트리거를 가진 분들이라면 내 팀, 내 편에게 피드백하는 거를 생활화 한번 해보세요. 나 지금 오늘 이 정도 했어. 그러면은 지쳐 쓰러져 있더라도 벌떡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나는 데드라인이 다가오거나 실패 가능성이 눈앞에 보이면 오히려 속도가 붙고 집중력이 확 올라간다. 저는 완전 X예요. 완전히. 만약에 라이브 특강을 11시 반, 12시 시작하는데 완전히 다가와서 하면은 집중이 좀 잘 안 돼. 너무 긴장되거나 초조해가지고. 그래서 데드라인이 다가오면은 심리적으로 저는 더 불안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자, 이 세 번째 트리거는 잘 기억해주세요. 손실 회피 트리거예요. 자, 이 손실 회피 트리거는 잃을까봐라는 두려움이 몰입 버튼으로 작용하는 유형입니다.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을 때 이거 못 끝내면은 진짜 큰일 나겠는데 싶은 순간에 몰입 모드로 전환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위기감이나 이런 게 가속 페달입니다. 마치 평소에는 60km로 달리다가 안 하면 큰일 난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 200km까지 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 PD님이 손실 회피 트리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마감일이 다가오면은 폭발적으로 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 손실 회피 트리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항상 벼락치기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유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데드라인이랑 벌칙을요 인위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유튜브 보다 보면은 내가 어떤 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내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저는 별로 그런 게 안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손실 회피 트리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데드라인이랑 벌칙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면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목표를 내가 다음 주까지 끝내지 못한다면은 벌금 100만 원을 지불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팁은요. 나만의 약속이 아니라 타인과 내기를 하세요. 100만 원을 진짜 지인에게 입금해놔 버리세요. 그리고 완료하면 돌려받고요. 못하면은 주는 거예요. 내 그 100만 원을 잃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손실 회피 트리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렇다면 왜 사람은 특이하게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자, 우리 손실 회피는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서 그래요. 뭔가 얻는 기쁨보다요. 잃는 고통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잃는다라는 프레임만 만들어 놔도 집중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벌금이나 벌칙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벌금이 굉장히 또 강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건 내가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고 그게 의미가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몰입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O, 아니다 생각하시면 X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사명감 트리거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의미와 책임감이 몰입 트리거로 작용하는 유형입니다. 이 타입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해야 해서 하는 일을 한다면은 오래 못합니다. 대신에 이건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 이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라고 생각되는 순간 엄청난 지속력과 몰입력을 발휘하는 유형이에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사명감 트리거를 가진 타입이라고 해서 거창한 그런 비전이나 미션만 찾아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유여도 상관없어요. 제가 우리 집 장남이거든요. 내가 우리 집 장남이기 때문에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할 거야, 이런 거 있죠. 이런 개인적인 이유들. 또는 우리 팀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직장을 만들고 싶어서, 아니면은 우리 아이가 커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서, 이런 이유도 괜찮아요. 오히려 이런 개인적인 것들이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자, 이거 왜 이럴까요? 이거 왜 이렇게 사명감이 있으면은 이 지속력과 몰입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사명감은요, 뇌와 감정이 동시에 작용하는 버튼이라서 그래요. 이 트리거가 작용하면은 해야 한다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고 싶다로 바뀌어요. 하고 싶다. 그 순간부터는 피곤하거나 힘들어도 계속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돈이나 외부의 인정보다는 사명감이 훨씬 오래가는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명감 트리거를 가진 분들이라면 내가 가진 비전과 미션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상기시켜야 됩니다. 이 사업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비전과 미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되뇌일 수 있어야 됩니다. 추천드리는 게 이거를 포스트잇에다 붙여가지고요. 내 컴퓨터 또는 내 방 여기 벽에다가 붙여놓으세요. 또는 뭐 내 팀과 비전을 계속해서 공유한다던가 매일마다 플래너에 적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럼 내가 뭔가 좀 지치거나 이런 게 힘들 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되새긴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러면 5번째 질문으로 빨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5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면은 나는 계획표를 짜놓고 하나씩 체크할 때 성취감이 커지고 동기부여가 된다.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나는 계획표 짜는 거 조금 귀찮고 그냥 그날 주어진 일에 몰입한다 하시는 분들은 X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트리거에 대한 내용이냐면 루틴 트리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루틴 트리거는요 정해진 순서와 구조가 몰입 트리거로 작동하는 유형이에요. 이 타입은요 일정이 제대로 세워지면은 마음이 안정됩니다. 여기에 O를 하신 분들은 무조건 계획표를 좀 짜놔야 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는 촬영, 저녁에는 업로드, 토요일, 일요일, 주말간은 편집만 하기 뭐 이런 것들 같이 순서가 정해져야 몰입 모드가 켜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 뇌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은 준비 시간을 줄이고요 바로 집중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루틴을 지키고 체크하는 순간에 작은 성취감으로 인해서 도파민이 계속 분출됩니다. 그래서 루틴 트리거를 가진 분들은요 반드시 눈에 보이는 계획과 체크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뭐 노션에다가 쓰든 아니면 플래너에다가 쓰든 계획을 해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시작이 훨씬 쉬워지고 몰입 상태까지 들어가는 속도가 되게 빨라집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6번째 질문은요 나는 혼자 할 때보다 누군가와 같이 할 때 에너지가 올라가고 더 오래 버틸 수 있다. 저는 솔직히 혼자 하는 게 더 낫거든요. 이거는 개개인마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또 스터디나 모임을 통해서 성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트리거 이름이 뭐냐면 소속감, 연대감 트리거예요. 함께하는 관계가 몰입 트리거로 작용하는 유형입니다. 자, 이 타입은요 혼자 있을 때는 동력이 좀 잘 안 붙어요. 근데 누군가 옆에서 같이 하면은 괜히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같이 가야지 하는 마음에 몰입하게 됩니다. 누군가와 서로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그런 구조가 있으면은 자동으로 몰입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공유를 함으로써 나도 집중이 되고 몰입이 되는 걸까요? 인간은요 원래 무리 생활을 하던 존재예요. 그래서 그 무리 안에서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은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았죠. 이 본능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를 포함한 그룹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정해가지고 가고 있으면은 뒤처지지 않으려고 같이 가려고 몰입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의지가 약해 그런 분들은 함께 달릴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거기에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주 1회 모이는 스터디라든지 아니면 뭐 월 1회도 좋아요. 어떤 성과를 공유하거나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하시면은 혼자 하실 때보다 완료할 수 있는 확률과 지속력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대신에 같이 모여가지고 변질돼서 일은 안 하고 막 술을 먹고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죠? 그게 아니라 진짜로 성과를 공유하고 같이 성장할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런 모임에 가보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죠. 자, 7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나는 어떤 목표를 끝냈을 때 크든 작든 즉시 보상이 있다면은 더 열심히 달리게 된다. 자, 요거는 보상 트리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끝나고 받는 무언가가 몰입 트리거로 작용하는 유형입니다. 이 타입은요 눈앞에 달콤한 당근이 보이면은 속도가 미친 듯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상품 등록 1개 하면은 치킨 먹는다. 광고 소재 2개 만들고 등록하고 나면은 영화 한 편 본다. 부터 시작해서 내가 월 매출 1억 달성하면은 명품 하나 산다. 이런 것들 있죠. 또는 내가 월 3억 돌파하면은 포르쉐를 하나 뽑겠다. 이게 다 보상 트리거예요. 이렇게 보상 설정만 잘해줘도 밤샘이고 뭐고 그냥 계속 달리는 겁니다. 자, 이거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보상은요 뇌에서 도파민 분출을 극대화시킵니다. 특히 성과 그리고 보상 이 구조는요 과정을 습관화시켜가지고 몰입을 반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보상은요 그냥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몰입 상태를 부르는 버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내용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타입은요 장점이 이제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데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보상 하나만 딱 설정해주면은 몰입 모드까지 진입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보상 트리거가 있는 사람이라면 나만의 보상 메뉴판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내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 얻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람보르기니 타고 싶어. 근데 내가 그 보상을 지금은 성취하지 못해. 또는 뭐 강남에 부동산 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갖고 싶어. 그런 보상들 있죠. 그런 보상에 대한 메뉴판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큰 것부터 해가지고 작은 것까지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목표 옆에다가 보상까지 적어 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바로 몰입 모드로 진행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연매출 100억이 목표다 하면은 그 옆에 따라오는 보상은 람보르기니 우루스다. 뭐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그걸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몰입 모드로 조금 더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단적인 예시고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이 보상은. 그래서 이 보상 메뉴판을 적어
적어놓고요. 리스트업 하고요. 그 다음에 내 목표 옆에다가 보상, 따라오는 보상까지 이렇게 딱 적어놔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딱 시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해 줄 겁니다. 다음 질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는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근거가 확실히 납득돼야 비로소 움직인다. 이거는 사명감 트리거랑은 조금 달라요. 무슨 트리거냐면 논리 트리거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왜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설득되어야 작동합니다. 이 타입은요, 그냥 하자 이런 말로는 절대 몰입이 안 돼요. 대신에 데이터, 근거, 명확한 논리 이런 거를 제시해주면은 머릿속에서 막 불이 켜지면서 바로 몰입 모드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요, 옹크트리가 GFA 광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또는 뭐 쇼폼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면은 이분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대신에 이 GFA 광고로 얼마의 순수익이 났고 유입이 이전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고 이 쇼폼의 매출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전환율이 몇 %가 나왔는지 이런 근거들이 확실하게 눈앞에 보이면요, 몰입 상태로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왜 이러냐 하면은 이 논리 트리거를 가진 분들은 감정보다 이성, 근거 이런 거에 반응하는 뇌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남성분들이 좀 그러실 것 같은데 왜 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면요,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그 순간 바로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논리 트리거를 가진 분들은 모든 목표와 해야 되는 작업 그런 것에 왜라는 말을 붙이는 습관을 한번 해보세요. 왜에 대한 명확한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월천트리 단톡방에다가 저한테 문의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하는 습관을 만들고 이유를 답변을 미리 다 해놓으면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논리적으로 납득된 상태에서 진행하니까요, 중간에 흔들릴 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입의 장점은 한번 납득하면은 오래 간다는 겁니다. 감정 기복에 휘둘리지 않고요, 근거를 기반으로 몰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9번째 질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9번째 질문은 내가 한 일이나 성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그걸 확인하면은 다음에도 더 잘하고 싶어진다. 저는 입시 공부를 할 때요, 미쯔비시라는 볼펜을 썼거든요. 되게 뾰족해가지고 글씨가 잘 써져서 저 썼는데 볼펜 잉크를 다 쓰고 나면은 저는 항상 그걸 버리지 않고요, 종이 가방에다가 그 볼펜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우리 수능에서는 9월 모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때쯤 되면은 거의 다 온 거예요. 물론 9월 모평이 수능보단 저희 땐 더 쉬웠어요. 이 9월 모평 쯤 오면은 내가 한 수능 준비를 한 8개월, 9개월 동안 한 거거든요. 이때 볼 때쯤 되니까 볼펜이 거의 종이 가방 이 하나를 가득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지치거나 슬럼프가 왔거나 몸이 힘들 때 그 종이 가방에 꽉 찬 볼펜을 보면서 저는 힘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좋아서. 근데 그게 이제 기록 트리거를 활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번째는 기록 트리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요, 어떤 흔적과 누적 이것들이 몰입 트리거로 작용하는 겁니다. 자, 이 타입은요, 과거의 성과가 눈에 보이면은 다시 힘내야지 하고 몰입력이 확 올라가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이어리에 체크 표시가 쌓이거나 매출 그래프가 우상향하거나 완료된 프로젝트 목록이 늘어날수록 와, 내가 해냈네, 내가 이만큼 해냈네 하면서 다시 에너지가 생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성과들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본다고 해서 우리가 왜 몰입하게 될까요? 뇌는요, 이 성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때 성취감과 보상감을 동시에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도파민이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내주는 거죠. 기록 트리거를 가진 분들이라면은 성과를 시각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진행 상황을 어떤 플래너에다가 기록한다든지 비포 애프터 전후 사진, 내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다 사진으로 기록을 해놓는 거죠. 왜 제가 쇼폼 만들 때 많이 썼던 시각 자료인데 그 제가 굉장히 지저분한 원룸에서 막 제품 디테일 컷 찍고 있는 그런 사진들 보면서 저는 또 기록 트리거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저 때는 저랬는데 와, 내가 저걸 또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지, 더 힘내야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일간, 주간, 월간 성과들을 쭉 적어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기록 트리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그 기록이 쌓일수록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더 가야지 하면서 몰입이 자동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타입의 장점은요, 꾸준함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곧 자신감이 되고요, 자신감이 다시 몰입 버튼을 눌러줄 겁니다. 이거 활용하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알게 모르게 활용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0번째 질문은요,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야, 너 그거 못할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은 더 불타오른다. 마지막 10번째는요, 수치심 트리거예요. 분노와 자존심이 몰입 트리거로 작용하는 유형입니다. 이 타입은요, 누군가 본인을 무시하거나 가능성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은 속에서 뭔가 확 끌어오르는 거예요. 누군가 이제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은 아, 그래? 두고 봐라, 어디 가서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 일을 끝까지 잘 해내기 전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수치심 트리거는요, 잘 쓰면은 강력한 동력이 돼요. 그런데 감정만 폭발시키고 실행으로 못 옮기면은 에너지 낭비만 됩니다. 저는 근데 주변에서 이 수치심 트리거를 잘못 활용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짜증만 내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은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의류 쇼핑몰을
오픈했을 때 제가 어릴 때부터 쓰던 인스타그램 계정에다가 쇼핑몰을 올리고 상품을 올렸거든요. 쇼핑몰 링크를 올리고 그걸 이제 고향 친구들이 보겠죠. 그래서 그 고향 친구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 건너서 했는데 그걸 들은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의류 쇼핑몰 저거 옹크트리 하긴 하던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던데 얼마 못 가서 무조건 망한다. 누가 요즘 보세 의류 쇼핑몰에서 옷을 사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말을 제가 딱 들었을 때 그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욕을 하고 뭐라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요렇게 하는 거는 감정적으로 폭발만 시키고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에너지를 거기다 다 쓰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랑 또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어떻게 했냐면 그 말이 틀렸고 제가 맞다는 걸 증명해 주려고 밤을 새면서 몰입하고 토할 때까지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친구들한테 뭐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뭐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무 짜증나겠죠. 근데 그 에너지를 저는 실행 에너지에다가 바꿔서 썼습니다. 결국 저는 억대 매출을 찍었고요. 아직까지 억대 매출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수치심 트리거의 힘입니다. 내가 맞다는 거를 보여주겠다는 마음이 몰입 모드를 켜는 스위치가 된다는 거죠. 이거 왜 이럴까요? 자, 인간은 본능적으로 집단에서의 평판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무시를 당하거나 평가가 절하되면요, 그거를 회복하려는 심리가 자동으로 작동하거든요. 아, 누가 나 실제로 그렇게 실력 없는 거 아닌데 옹크트리 쟤 실력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를 회복하려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심리가 행동 에너지로 바뀌면은 그 누구보다 강력한 몰입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수치심 트리거를 가진 분들은 자극을 기록해야 돼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냥 자극만 받고 끝내면 안 돼. 내가 수치심만 받고 끝내면 안 돼요. 제발 까먹지 좀 마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록해야 된다고요. 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수치심을 느꼈다가도 3일이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기억이 미화됩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세요. 내가 만약에 어떤 수치심 드는 그런 말을 들었다면은 그걸 메모하고요, 눈에 보이는 곳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그 자극이 사라지지 않고 몰입 모드로 진입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겁니다. 내가 진짜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서 진짜 너무 하기 싫어, 그런 날 있어요. 근데 저기 포스트잇에 야 옹크트리야 너 의류 쇼핑하고 그거 얼마 못 가서 망한다던데, 이거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으이씨 내가 보여주겠다 하고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대표님들 오늘 10가지 질문 다 체크해 보셨나요? 혹시 몇 번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몰입 트리거였어요? 되게 처음 보는 것들도 많고 내가 여태껏 계속 해왔던 것들도 있었네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몰입 트리거는 몇 번이었는지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번이 있었고요. 1번이 이제 경쟁심 트리거였고요. 2번이 저는 인정을 받았을 때 조금 더 몰입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9번 그리고 10번 이렇게 4가지 트리거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냥 마인드 세팅 강의 같지만은 이게 없으면요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업을 1년만 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알지 못한다면은 해낼 수 있을까요? 절대 없다고 봅니다. 해석을 한번 해보면은 이응 표시가 5개 이상이라면은 그만큼 몰입 버튼이 여러 개란 뜻이에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루에도 몇 번씩 몰입 모드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저는 이 5개 이상인 분들을 축복받은 DNA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만큼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거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트리거를 잘 활용해서 몰입을 계속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응 표시가 2개에서 3개라면은 이 트리거들을 집중적으로 써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굳이 없는 트리거를 만들어내서 막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2개를 활용해서 몰입을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이응 표시가 단 하나도 없었다 있습니까? 사실 이거는요 이론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이건 내가 아직 반응하는 버튼을 못 찾았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10가지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하나씩 작게 실험을 계속해서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몰입 상황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마무리입니다. 몰입은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설계하는 겁니다. 설계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몰입 트리거가 무엇인지 알았다면은 그 트리거가 작동할 수 있는 환경에 나를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오늘 강의 듣고 신기하네 하고 끝내면은 아무 의미 없는 거 아시죠? 내일부터 바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 몰입 트리거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에 몰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확신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콘텐츠가 쏟아지잖아요. 내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릴스를 누르고 밑으로 스크롤 내리면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단 말이에요. 전부
온 세상이 나의 몰입, 나의 집중을 뺏어가려고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에 몰입하는 능력, 그것만 가질 수 있다면 성공은 사실 따라오는 겁니다. 성과가 조조하고 내가 앞으로 좀 성장이 안 되고 계속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대표님들 있죠. 몰입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24시간은 누구나 다 똑같이 흘러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어진다고요. 근데 어떤 누구는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처리해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하루가 지나고 내가 오늘 뭐 했지? 나 오늘 왜 이렇게 진전을 못했지? 왜 이렇게 한 게 없지? 이렇게 느껴요. 그 이유가 뭐냐? 전부 다 이 몰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몰입 트리거 특강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몰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거를 내일부터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해요. 실무적인 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몰입이 대표님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제가 확신에 차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